국회에서 연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흘째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히 첫날 고민정 의원의 발언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에서 일하셨죠? 제가 파견 간 적이 있습니다. 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독직 폭행,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은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지금 해당 발언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대법 판결이 그리 중요하냐? 이 고민정 의원의 질문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온라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반응 보겠습니다. 한 네티즌, 대법원 판결이 안 중요하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하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대법원 판결이 안 중요하면 개딸들의 마음이 중요하냐? 역사에 남을 대단한 질문이었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이? 근데 지금 이제 저거를 저 부분만 딱 따가지고 지금 그 화제가 되고 있고 네. 그게 막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두절미예요. 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고민정 의원이 왜 저 질문을 했는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네, 대목이에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 그 부분을 왜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표현이 잘못됐어요. 대법원 판결이 그리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사법부나 어떤 판단을 믿어보자 하는 시스템으로 만든 최정점에 있는 게 대법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 판결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저런 거는 물론 거두절미라고 해도 표현은 잘못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저렇게 돌아다니는 이 짧게 줄인 그 동영상 그게 거두절미이긴 하지만 네. 고민정 의원이 표현을 조금 더 아주 정제된 표현을 썼으면 저런 게 저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대법 판결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한 것은 대법 판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대법 판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라고 다시 한번 되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묻고 나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락을 깔았죠. 최근에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우리나라에 판결이 있었죠. 손해배상은 일본 기업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최고법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에서 외교부에서는 이 외교 자체가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네. 정책 방향으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일본 기업에 부담을 줘야지 왜 우리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부분들을 덜어줘야 되냐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서 보면은 오해 소지가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본인이 대정부 질문을 영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까지 이어갔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야죠. 대법원에서 이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이 됐잖아요. 이건 손해배상 사건이에요. 그러면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맞는데 왜 정부에서 대신 해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을 사죄를 할지 일본 배상이 없는데 왜 정부에서 관련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맞는데 대법원 판결 자체는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그러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당사자들이 그래 나 지금 한국에는 일본 기업의 어떤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설사 정부에서 유족이랄지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네. 정부에서 대신 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배상해주겠다 하는 것 자체는 대법원 판결에 중요하고 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판결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신해 주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사실은 재산상 보상 배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 판결이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은 굉장히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물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뭐 이건가요?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1년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맞는데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걸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십시오.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시는 겁니까?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반은 제가 맞고 반은 지금까지 틀리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이 팩트들에 대해서 틀린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시죠. 네, 저런 질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뭐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활용해서 정책이나 민생을 위한 얘기들보다는 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공격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면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적진 않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품위 있는 말을 쓰면 야당 의원답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는데요. 앞서 고민정 의원 영상으로 충분히 보여드렸고 정청래 의원도 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습니까? 왜 이렇게 깐족됩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도 이제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일반 시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의견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 앞서 보여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고 박성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썼던 걸 이야기를 하면서 왕세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냐. 마치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을 마치 한 장관과 싸우는 시간으로 여기는 같다. 그래서 세금이 아깝다, 정치 현실이 서글프다, 낯뜨겁다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비아냥과 조롱 그리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꼭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뭐 그래야 돋보이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품위 있는 말 쓰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참 슬픈 현실이죠. 사실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장관이면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장관들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하고 가장 최근에 이슈되는 난방비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이 항상 주장하는 게 민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은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이번에도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라는 질문의 대상을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러한 공격성 질문이 쏟아진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네. 그러한 질문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국회에서의 가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도 표단속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0표만 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169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가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헌재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헌재를 통과하지 못하면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이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제 역풍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민주당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책임을 민주당에
갖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나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탄핵이 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는 이제 법조인들의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했던 네. 여러 가지 주장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빌드업이 그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 조금 시간을 줬죠. 수습할 수 있는 시간, 또는 내부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물러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가 없었죠. 그다음에 파면 요구했고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100일이 지났고 유족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관철된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그냥 슬퍼하고 애도하고 끝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이제 탄핵까지 가게 된 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전의 거취가 뭐 자진 사퇴를 하든 아니면 뭐 대통령이 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든 이런 방식으로 풀렸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건 애초에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였던 이야기고요.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을 한 것이고,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이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그렇게 나쁘게만 보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책임과 또 법률적 책임은 분명히 다르고, 이걸 탄핵 소추안까지 낼 일이냐, 그리고 만약에 헌재의 판단이 기각으로 떨어진다면 역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짧게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기다려보고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